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생뚱맞은 주제를 가져왔냐고요? 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하시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사에 지원해서 면접자의 위치로 앉아 있고 면접관인 제가 질문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워싱턴 DC로 옮기려면 가장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5분 안에 생각해보고 대답해보라고 질문을 했다고 말이죠. 지도상에서 보셔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답을 구해보셨나요? 이러한 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헬기 몇 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공중에서 옮긴다.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워싱턴 DC에 똑같이 만든다. 조금 신박한 방법으로는 두 도시의 이름을 바꿔버린다. 이렇듯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모두 다 그렇듯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면접관인 입장에서 어떤 지원자를 선발할 것 같으냐면 이런 지원자를 선발할 것 같습니다. 손을 들고 물어보는 것이죠. 면접관님, 도대체 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옮기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지원자를 뽑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답을 해야 하는데 목적이 없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 채로 데이터를 뽑는 것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90년대에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정보의 바다라는 이야기는 저희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려오던 이야기입니다.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정보의 바다를 넘어서 정보의 홍수, 표현할 단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안에서 필요한 목적을 찾아내서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잘 보정을 해서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부가가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US 뉴스에서 뽑은 스템 계열 베스트 잡 이렇게 순위입니다.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그런 직업군들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직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들도 직간접적으로 데이터들을 다루는 그런 일들은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정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연마하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 로가리즘이라고 하는 이 로그 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배우냐면 지수 함수, exponential function과 inverse의 관계인 이 logarithmic function은 이러한 그래프를 갖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서 문제는 이러이러하게 푼다라고 그렇게 배우죠. 저도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단 한 명의 학생도 그렇다면 이 log라는 것은 펑션 앞에다가 이렇게 log라고 표시하는 이 log라는 것은 우리가 과연 왜 배우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해 주긴 하는데 로그뿐만이 아니고 어떤 단원을 배울 때 그 단원을 왜 배우는지 항상 궁금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데이터들을 보정해야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정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그 같은 경우는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스케일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고 봅시다. x는 1, 2, 3, 4 이런 값을 갖고 그에 따라서 y는 10, 100, 1000, 만 이런 값을 갖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보시는 데이터는 이 4일대 값이 많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커져서 앞에 있는 데이터들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X 스케일을 유지를 하게 되고 Y를 최대값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앞에 값들은 이런 식으로 실제 크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가 왜곡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러그를 취해준다고 하죠. 러그를 테이크하게 되면은 이 큰 y 밸류 값들이 작아지면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데이터들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스케일의 왜곡 없이 데이터들을 예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준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바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로그의 그래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X 밸류가 점점 커질수록 Y 밸류가 커지는 폭이 처음에는 많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커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는 그래프, 이렇게 exponential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다가 이 로그를 테이크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기 편한 이 리니어 펑션처럼 생긴 이 라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기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곡선으로 되어 있는 exponential 그래프를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조금 더 현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수학뿐만이 아니고요.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는데 그 예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피직스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내용이 기니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아직 끄시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incline이라고 하는데 빗면이라고 하죠. 경사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사로가 있고 그 위에 블럭을 올려놨을 때 이 블럭이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올 텐데 첫 번째, 그냥 이 경사로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블럭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블럭의 속도하고 그리고 이 경사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프릭션이 없을 때 그때 이 블럭이 여기 내려왔을 때 속도하고 둘을 비교해 보시오라는 주관식 피직스 AP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서 물건이 이렇게 내려오는 문제들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푸는 문제인데 문제가 출제될 때 이런 조건들을 왜 줬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no friction is fixed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되어 있을 때 하고 friction 마찰력이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을 줬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학생들은 이걸 왜 이렇게 줬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보통 문제에서는 이 경사면이 움직이는 문제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여기서 이 블럭이 떨어지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손도 대보지 못하고 문제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항상 이 출제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길래 이러한 조건들을 줬을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프릭션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얘가 이 경사로가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만 한번 하게 되면 아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 출제자는 이 문제를 내면서 이 조건들을 왜 줬을까? 나한테 바라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도 풀어야 하고 그것은 공부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지만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죠. 조금 더 유년기 시절로 내려가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고 싶다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을 잘 수정 보완해서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목적인 것은
제가 항상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정해놓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버릇이 되어 있으면 그런 능력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책을 읽는 것, 그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능력들이 많이 향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고 같은 것들을 조립하면 이 설계 도면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가구를 조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랑 같이 함께 해보면서 그러한 능력들이 많이 길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gifted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그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액티비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면, 첫 번째로 모델 UN하고 YMCA에서 그 Youth and Government라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상대방이랑 토론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러한 활동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Destination Imagination.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뭔가를 창의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컴페티션입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남들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능력들을 향상을 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밑에도 이제 키클럽, 에코클럽 있는데 위에 것과 비슷한 어떤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빙 하는 건데요. 그게 조금 더 환경 쪽에 맞춰져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컬처럴 클럽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의 인식을 넓히면서 확장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식이 확장되고 세계관이 확장돼 있으면 어떠한 사람의 목적이건 그 목적을 잘 이해해서 우리 데이터들을 잘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식을 확장시키는 활동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그 탤런티드한 그런 능력을 조금 더 디벨로핑 시킬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은 이렇게 커뮤니티 서비스, 디베이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디벨로핑 할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고, 스템 계열 안에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거기에 한정해서만 조금은 네게티브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은 이렇게 아카데믹한 것과 관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소셜 클럽이라든지 라디오, TV, 스포츠 클럽 이런 것들은 네게티브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훌륭한 그런 액티비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정 짓는 것이 그런 과학적인 능력 이런 것들에 조금은 네게티브한 그런 측면이 있다 라고 참고까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뚱맞은 논제로 시작하긴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목적에 부합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솎아내고 그걸 잘 활용하는 능력,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목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